3월 1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1% 상승한 268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9% 상승한 894.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화천기계, 리튬포어스, 판타지오, 툴젠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플래스크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국 섹터입니다.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6%를 기록해 1위인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국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2번 리튬 섹터입니다. 전웅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에 참가하여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염호 추출 사업은 리튬 포어스에서 전담하기로 했으며 향후 볼리비아 사업으로 인해 리튬 포어스의 리튬 추출 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웅 대표는 남은 심사 단계도 잘 마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소식 속 리튬 3사를 비롯한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 금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물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통과시켰으며 중국 우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도 계약 체결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툴젠은 최근 한동 및 제넥신과 차세대 혁신신약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4번 위메이드 그룹 섹터입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MMORPG 게임인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출시 5일 만에 동시 접속자 수 2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은 170개국에서 서비스 중으로 대만과 태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론칭 사흘 만에 누적 매출 10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GTC 2024가 개최됩니다. 이번 GTC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인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첨단 AI 칩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12단 적층 36기가 HBM3E를 공개하며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HBM3E를 비롯한 다양한 HBM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과의 협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기대감을 잊고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판타지오는 최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 속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7%의 약세를 보였었지만 오늘 추가적인 호재 없이 또다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판타지오의 보이그룹인 루네이트가 미니 앨범 2집을 발매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코프로 H에는 최근 삼성 SDI와 SK온 등의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알려졌고요. 한편 이 5종목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손히드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최대주주 임원인 박준일 대상의 30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손히드는 로봇 및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언론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일진전기가 상승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AI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및 전선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구리 제련 업체들이
공동 감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 가격도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전선 및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일진전기가 전력설비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i3 시스템이 상승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8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과의 대립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i3 시스템이 방산 및 전쟁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센서뷰는 리서치 아름에서 센서뷰가 세계 최초로 6세대 이동통신 전이중 기술 시연에 성공하고 6G 기반의 자유협력 주행 서비스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상승했고요. 한편 PPI는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 제출 속에서 강세를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화인베스틸은 최근 미중 갈등이 조선업까지 번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조선 3사가 산업부와 기술 협의체를 만든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파악되네요. 한편 의료기기 기업인 휴마시스는 장중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종합 인테리어 및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플래스크가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플래스크는 최근 최대 주주인 B&M 홀딩스가 모티바 코리아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는 소식 및 채무상환 자금 등의 확보 목적으로 휴먼 앨리스를 대상으로 한 1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36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